부동산으로 부를 일으키신 재테크의 신들을 모셔서 이제 재테크 꿀팁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이제 현재 흑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이 책 이제 저자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유튜브 대장 TV도 운영하시고 계세요. 김상준 작가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대장TV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흑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라는 책의 저자이자 매경에서 부동산 자문고문과 그리고 호서대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하고 있는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산은 제가 규모를 얼마인지 알 수 없죠. 네, 그렇죠. 꽤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막대한 부동산 부라든지 네. 또 그리고 올라가는 집값을 봤을 때 이제 몇 억, 몇십억씩 하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매입을 부동산을 어떤 걸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게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 매수를 하셨던 그 순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책에도 많이 썼는데 네. 저는 지독한 흑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클라이언트 대표님들과도 만나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광고 회사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의 다 자수성가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은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열악하셨던 거예요? 이제 화장실이 좀 밖에 있는 반지하 땅을 파서 만든 곳인데 그런 쪽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저희 집 화장실인데도 항상 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급하면 또 용변을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던 저라서 사실상 집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너무 컸고,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 이런 열망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아무도 누군가는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해야 된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라는 게 없고, 딱 한 가지 다 느꼈던 거, 그냥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취직해서 계속 정년까지 근무하다가 연금 받아서 좀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을 다 그렇게만 배웠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녁 야간대를 입학해서 열심히 학교 졸업까지 했는데, 막상 회사에 나오니까 제가 그때 초봉이 한 180 정도를 세금 제외하고 받았었어요. 180인가 110. 근데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몇 년도? 약 10년 전 정도 되겠죠. 2010년도쯤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제가 문득 갑자기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서울 아파트 평균적인 가격이 약 3억 원대였습니다. 10년 전에 3억 네. 원대. 그래서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차도 안 사고 아낄 거 다 아끼고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적금해보자. 그러면 1년이면 1200이죠. 10년이면 1억 2천이라고 치면 30년을 그냥 일을 해야, 결혼 안 한다는 전제입니다. 중요한 건, 야 이거 애시당초 게임이 안 되는 거였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난의 프레임이 정교하게 설계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조건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자수성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주변에는 없으니까 많은 책과 잡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치한 결과 3가지라는 결론이 나와요. 첫 번째는 태어났을 때부터 금수저. 그러니까 기업을 좀 물려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제가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재테크입니다. 그죠? 주식과 부동산이 큰 툴로 나눠지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등락폭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제가 투자하기 좀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은 제가 일반 매매로 살 돈은 없는데 부동산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대한 저가의 부동산을 사서 내가 인테리어나 가치 투자를 통해 시세 차익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출구 전략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최소의 금액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미친 듯이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맨 처음 매수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매입을 한 부동산은 어떤 매물이셨는지 또 그리고 얼마를 가지고 언제 매입을 하셨는지. 제가 맨 처음에 종잣돈이 워낙 적어서 보통은 제가 그때 모아둔 게 1000에서 한 2천만 원 사이였는데 사실상 이걸로 부동산 소유하는 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인천과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 지역에 서울과 최대한 근접한 위치에 부동산들을 많이 봤어요. 완전 센세이션, 완전 다른 세계였습니다.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도 막 있어? 한 3천에 취득할 수 있어? 2천에 취득할 수 있어? 5천에 취득할 수 있어? 이런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임장 가보니까 다 주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를 다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가형 부동산들을 그때 시세 감정가가 7천만 원 되는 빌라였는데 제가 낙찰받은 게 약 3천만 원대의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그 전용 대략 얼마 정도 면적이었어요? 전용 면적은 10평 정도인데 네. 공급 분양 면적은 한 15평 정도 되는 빌라였어요. 그런 빌라를 제가 3천만 원대의 낙찰을 받았죠. 이게 때가 언제쯤이시죠? 약 한 9년에서 10년 전 사이긴 합니다. 한 12년 당시에 약간 부동산이 아니 그때는 약간씩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지금도 그런 부동산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곽강받지 못하는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부동산을 낙찰받고 제가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2년 동안 좀 해당 부동산을 운영했어요. 임대 수익이 그냥 월세만 맞춰도 그때 그러니까 3천에 낙찰받고 한 80% 정도 대출이 나왔습니다. 83, 24, 한 2,400의 대출이 나오고 사실상 내 돈은 한 600 정도가 들어간 거죠. 3천에 낙찰 받았으면 현금은 600 추유를 하고 임차인을 맞췄습니다. 500에 30만 원에. 그럼 오히려 500까지 내가 받으면 제 실제 들어간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자가 한 8만 원 정도 올해 나가는데 임대를 30만 원에 마치고 나한테 남는 돈은 올해 22만 원. 순수하게 남는 돈이 그냥 22만 원. 부동산은 임차인이 사준 거죠. 임차인 대출이자를 다 내주시니까. 요렇게 하고 2년 정도 운영한 다음에 바로 6천에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장점, 그럼 가장 최대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또 다른 다양하게 장점이 있죠.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자,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세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최초 감정가 1억이라고 하면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이 감정가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런 투자자들이 입찰을 사지 않았어요. 그러면 법원은 바로 세일이라는 걸 해줍니다. 서울 중심지는 20%씩 떨어뜨리고 서울 외곽 쪽은 30%씩 떨어뜨립니다. 매력 있는 금액에서 매입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어떠한 부동산을 사도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됩니다. 돈의 출처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어떠한 부동산을 사든지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매각에 의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별도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땅을 살 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지들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주변의 확장 부지들이나 혹은 강남 3구나 마용성이나 일부 주택하고는 국가의 허락을 받고 사야 돼요. 근데 이 부동산 경매는 사실상 아무런 허락 없이 매각 나온 물건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담보대출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와요. 감정평가사라는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이 감정가를 매겨놨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매물보다 높은 레버리지로 최대한 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이제 기사를 많이 봤던 것 중에 그래서 경매 이제 낙찰가율이 엄청 100% 이상 넘어섰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레드오션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진짜 많이 주시는 얘기 중에 하나긴 합니다. 이제 경매는 끝물이다. 더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경매는 레드오션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 기준과 판단과 잣대는 감정가보다 높게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얘기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경매라는 것은 치명적인 시스템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6개월 전, 1년 전에 감정 가격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6개월과 1년 전에 교통에 대한 호재, 직군에 대한 호재, 학군에 대한 호재가 붙어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기하급직속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가를 기준으로 고가 낙찰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현재 시세가 얼마인데 얼마에 받았다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좀 투자의 시야를 본인들이 직접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1억짜리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1억이에요. 시세도 1억인데 경매도 1억에 나왔습니다. 네. 인천의 오피스텔 1억짜리가 30% 저감된 상태에서 7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럼 기자님은 어떤 거 사시겠어요? 둘 다 시세가 1억인 거죠? 네. 이게 왠지 답이 음흠. 뭔가 보통은 강남을 답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길로 가서 이제 인천을 답하겠습니다. 그렇죠. 왠지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주 학군도 좋고 역세권도 좋고 질 좋은 곳에 입지에 거주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사이까지 내 종잣돈을 빠르게 불려야 되는데 강남에 있는 시세 차익이 없는 근데 1억 땅은 좋아요. 이 땅은 무엇을 심어도 쑥쑥 자라는 토지긴 합니다. 이 땅에다가 사면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겠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시세가 1억인데 내가 7천에 사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8천에 팔든 9천에 팔든 바로 팔아도 1, 2천의 갭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먹은 돈을 합쳐서 더 큰 물건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현재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너무 지방까지는 어려우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서 당장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매입해서 내 돈을 빠르게 굴린 다음에 나중에 궁극적으로 질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럼 강남에 1억짜리 오피스텔이 인천만큼 또 오르지는 않을까요? 그 사이에? 덜 오른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도박입니다. 그죠? 왜냐면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고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보합하거나 떨어질 수 있는 여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은 1억인데 7천에 안전마진을 먹고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3천에 안전마진을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장 팔아도 수익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지분 투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매각한 사례들도 단독주택인데 1층에 임차를 주고 있고 위에 주인 세대가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2분의 1 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 지분을 낙찰받으면 2분의 1 지분권자들은 그 위에 주인집에 살아요. 그러면은 반은 내 집인데 나는 안 살잖아요. 그죠? 낙찰받았으니까. 그럼 이분한테 자연스럽게 내 집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해 달라. 아니면 내 지분을 사라. 시세보다 당연히 저렴하게 주겠다. 근데 이분이 돈이 없다, 못 산다. 그러면 전 다시 얘기하죠. 그럼 제가 제시한 금액으로 팔아라. 이렇게 반대로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만약 1억에 낙찰됐어요. 그럼 시세가 2억입니다. 그럼 내가 1억 5천에는 팔겠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니까. 그러면 이분한테 얘기를 하겠죠. 내 걸 안 사면 당신의 이 지분을 1억 5천을 나한테 팔아라. 그럼 난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받았고 또 맨 처음에 50%의 지분은 1억을 5천만 원 이상을 또 싸게 받았으니까 이 사람을 거를 가져오면 완제품이 돼요. 이러면서 담보대출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내 소유가 돼서 더욱더 차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분의 1에 살고 계시는 분이 1억 5천에 집을 매입을 하시는 거가 그렇죠. 되는 거죠. 5천만 원 저렴하게. 그렇죠. 그래서 사거나 아니 그분이 팔지도 않겠다, 사지도 않겠다 이러면 우리 그럼 같이 힘을 합쳐서 일반 매물로 부동산에 팔자. 팔아서 5대5 반반씩 나눠 갖자 돈. 요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다가 2억짜리 매물을 1억 5천에 내보내나요? 아니면 더 비싸게 내보내나요? 시세값대로 거의 내보내죠. 그러면은 내보내서 1억 1억씩 판다. 그렇죠. 그럼 어차피 나는 원래 시세보다 당연히 저렴하게 샀으니까 거기서 차익을 만들어내고 만약에 이분이 내 걸 사지도 않겠다, 팔지도 않겠다, 일반 매매로도 안 팔겠다 이러면 저는 이분한테 지료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내 50%에 대한 자본소득 임대료를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죠. 이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가능해요, 누구나. 그러면 이분의 소송 판결을 받고 3개월 동안 나한테 임대료를 안 내면 이 반대편의 지분권자에 대한 지분을 경매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법원에 가서 첫 번째 법원에 갑니다. 가서 누가 낙찰됐는지 지켜봐요. 근데 아무도 안 됐으면 전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매가 30% 할인된 상태도 나오잖아요. 그럼 또 가. 그럼 반밖에 안 된 반쪽짜리 아파트를 누가 삽니까, 주택을. 또 할인돼. 그럼 저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가. 그래서 또 반쪽짜리 지분이 50% 할인된 상태에서 누가 낙찰됐어요. 그러면 저는 손을 들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를 통해 해당 진부를 제가 사옵니다.
싸게. 그러니까 처음도 50% 싸게 사는데 얘도 50% 싸게 사는 거죠. 아. 그럼 두 개 합치면 50% 이상의 수익을 제가 더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분 경매 투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만 매입한다면 무조건 뭐 수익이 나오는 건 장단 포장이 되어 거의 있긴 하죠. 사실상 99%? 100% 그렇죠. 이기는 네, 싸움이라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다고. 이제 그럼 나쁜 매물? 피해야 될 매물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 건 있죠. 확실히 나쁜 매물이나 네. 피해야 되는 매물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무조건 싸다고 네. 부동산 경매는 합법적으로 세일을 해주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야 뭐야 감정가 1억인데 5천까지 떨어졌어? 이거 그냥 살 수 있네. 이렇게 사버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는 수많은 채권자들이 있어요.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법원은 이 채권자들을 인수하는 권리까지도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싸다고 낙찰받으면 채무자의 빚까지 내가 갚아줘야 되는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의 소유권도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권리 분석과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지 않고 싸다고만 낙찰받으면 채무자의 과도한 빚까지 인수하게 돼서 크나큰 투자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우선 권리 분석을 먼저 하고 들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경매로도 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저렴하게 매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담보대출에 대한 비율들도 굉장히 높게 받을 수 있어서 경매로 내 집 마련은 필수적인 항목이죠. 그래서 이게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집 있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점은 어떻게 되나요? 30점, 40점 됩니다. 이러면 바로 사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네. 그래서 경매로 내 집 마련은 가장 합리적인 거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부동산 호황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은 불황기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불황기에 집을 경매를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요즘 같은 호황기도 괜찮은지 뭐가 더 좋을까요?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투자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이런 겁니다. 부동산이 상승한다, 우상향한다 할 때 다 같이 사요. 그리고 떨어진다고 할 때 다 같이 팝니다. 이러면 돈 절대로 많이 못 벌어요. 사실상 올라간다고 할 때 팔아야 되고 떨어진다고 할 때 사야 큰 기대 차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불황을 먹고 그런 시장이긴 맞습니다. 현재 가치가 높은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저가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위기 때 매입해서 기회를 도모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